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올해 2021학년도 입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입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년도와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온라인 수업을 하거나 학교에 지금 등교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시험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본인의 실력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재수생들에게 있어서는 올해 입시가 유리한 입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시를 구성하는 것에서 재수생들의 비율이 28%, 그리고 나머지가 재학생이라는 점들을 고려할 때 재학생들이 현재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학교 등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5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시험을 한번 보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현재 우리가 6월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그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올해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재수생들에 비해서 불리한 이러한 조건들에서 이런 조건적 불리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지금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5월 12일에 보려고 했었던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가 5월 21일로 연기가 되어졌고, 5월 20일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학교에 등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등원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6월 평가원 시험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다음에 7월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를 바쁘게 소화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학생부 기재와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이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가 자율동아리, 교내대회 등등등을 다 소화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올해 입시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수능까지의 시간으로 보면은 약 200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사실은 9월 16일 날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시원 수호 접수가 진행이 되는 9월 23일까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불과 한 100일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입시의 일정은 매우 빠듯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의 입시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특히 올해는 입시의 판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년도하고는 많이 다른 점들이 있죠. 어떤 점이 있냐면, 첫 번째는 수험생이 감소하고 경쟁률이 하락을 해요. 요거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큰 이유는 이제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대학의 모집 인원에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죠. 경쟁률이 하락하게 되어지면 결국 학생들의, 합격생들의 합격 컷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이런 변화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커다란 변화죠. 그러니까 입시에서 정시에서 선발 인원이 늘었다, 수시에서 선발 인원이 늘었다, 논술 인원이 감소가 되어지다, 이런 거보다 정말 가장 커다란 영향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수험생이 감소하는 거예요. 수험생이 감소하고, 그리고 평균 경쟁률이 0.5대 1 정도 경쟁률이 하락을 하게 되어지면 입시의 전체 구간에서 커다란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최하위대까지 고르게 0.5의 경쟁률 하락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몰리는 구간과 흩어지는 구간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업과 활동의 역량을 바탕으로 적정한 대학과 학과를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되게 중요한 입시 변화의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율을 40%로 늘리기로 했지만 항상 대학 입시는 그래요. 방향과 계획이 설정이 되어지면 바로 그 해부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입시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21학년도 올해 입시부터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30% 이상의 정시 선발 비율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죠. 얼마 전에 발표가 되어진
대입 공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에서도,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시 전형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또는 본인의 선배들이 도달했었던 대학의 눈높이보다 실제는 더 높은 대학에 합격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고교 서열화의 해소와 대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공정성의 강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올해 입시가 또 다른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되어진 고등학교 유형별 합격자 수, 그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2017, 18, 19, 20년을 가면서 꾸준하게 합격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는 50% 이상 증가하게 되어졌고, 반대로 얘기하면 자사고나 자율도 같은 경우는 합격생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입시는 수시 전형에서 당연히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율고나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그 전보다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단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면 입시의 전 구간에서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학과 특정 학과와 특정 대학들이 몰리는 구간 내에서의 경쟁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흐름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이제 입시의 판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가장 커다란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학생 수 감소, 경쟁률 하락.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고, 두 번째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공정성 강화, 그 다음에 고교 서열화의 완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안 되던 게 된다는 얘기고 되던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입시의 변화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입시 결과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되게 정확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학을 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전국 단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도 보면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몇 개 대학 같은 경우는 실제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많이 줄어든 현상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어질 때 고등학교마다 원인 분석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이런 입시의 변화의 흐름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흐름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올해 수시 전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코로나19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는 재수생과 재학생의 입시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겠죠. 그렇죠? 당장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고 유어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이 나올 거고, 그러고 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수능의 준비 시간이 매우 불리하다라고 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자꾸 강조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재수생들에 비해서 재학생들이 입시에서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게 자꾸 대두가 되는 것 자체가 재수생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재수생들이 재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면 틀림이 없었죠. 그렇죠? 전년도 2020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봐도 재수생의 비율이 28%인데 전체 1등급과 2등급에서 수리 가형인 경우에 재수생의 비율이 69%,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의치 한의대나 서울대 연고대의 재수생의 비율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년까지의 입시 상황을 보면 재수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학생들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면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될 거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이러한 입시의 불공정성에 대한 대안에 대한 모색들이 자꾸 강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어떤 대안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3학년 1학기에 학생부를 무력화시킨다든가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고, 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의 반영 비율들을 기존에 40%였던 거를 뭐 20%로 낮추고 고등학교 1, 2학년의 학생부 반영 비율을 늘린다, 이런 전략도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또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들을 수능 체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고3과 재수생을 별도의 수능을 본다든가 이런 전략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계획들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재수생들이 수능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 더군다나 올해는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정시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이 공론화되어지고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재수생들은 수시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재수생, 수시는 재학생이라는 공식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정시 비중이 더 커지게 되죠. 정시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재학생에 비해서 재수생이 더욱더 유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정시 비중이 증가하고 수시 비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재학생에 비해서 재수생의 입시에서의 우월성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수시는 재학생, 그 다음에 정시는 재수생이라는 방정식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들, 입시의 불공정성이라든가 이걸 고려할 때 올해 수능은 과연 어렵게 나올 것인가 쉽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꼭 수능이 물수능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기를 확정을 짓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현재 입시 상황을 고려하게 되어질 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함은 틀림없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똑같이 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상황들을 잘 이용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이 현재의 상황 때문에 뭐 생활 습관 자체가 불안정해진다든가, 그렇죠? 또는 공부하는 양 자체가 많이 준다든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조장이 되어진다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틀림없이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년도에 포항 지진이 있었을 때 그거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수능 시험이 미뤄졌죠. 그랬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입는 학생들은 보통 2등급 정도를 맡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보통 실제 점수와 수능 점수를 고려하게 되어질 때 재학생인 경우는 약 3분의 2 정도 학생이 실제 모의고사보다 수능시험을 못 보게 되거든요. 그 못 보는 비율이 대부분 2등급과 3등급의 학생들의 점수 하락폭이 커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결국 재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학습의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수능 시험 자체가 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수능 시험이 쉬워지게 되어지면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생들 사이에서 학력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은 수능 만점자의 비율이 재학생의 만점자의 비율이 높다는 거죠. 2019년도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가 되어지냐면 결국은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은 재수생들의 양산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올해 2021학년도 입시는 거의 절반 정도를 실패한 거예요. 벌써. 사실은. 절반 정도 실패했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실패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의대를 가려고 하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장 추천 전형에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가면. 왜냐하면 지금서부터 입시가 차라리 한 100일 정도 딱 남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수능까지 200일 정도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200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태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어진 것처럼 코로나가 잠잠하다가 또 어디선가 발병이 되고 또 그러면 또 그거로 인해서 학교가 중간에 다니다가 다시 또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벌어지면 계속해서 혼란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만약에 수능에도 일주일이 연기가 되어지면 결국은 다 입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책들이 수립이 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수립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충족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대학들이 최근에 들어서는 수시의 2월 비율들을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있죠. 예전에는 수시에서 이만큼 뽑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조금 뽑고 그거 다 정시로 넘겨서 장사를 한번 하는 그런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정시 비중을 올해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서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시에서 선발하겠다는 예정 인원들은 대부분 뽑는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첫 번째는 학생이 그냥 학업적인 능력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에 못 미쳐서 이월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줄어들 수 있지만 학생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학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교당 추천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의치 한의대 같은 경우들은 수능 최저를 대부분 요구하는 전형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 미충족으로 이월되는 인원을 줄여나갈 방법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2022학년도의 재수생의 비율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는 재수할 목적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32개 대학의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부터 선발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재수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5월인 시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까지 약 200일,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까지 한 100일, 여전히 많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올해 입시는 거의 절반이 날아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100일이 남았다, 200일이 남았다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서부터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재수생은, 재학생은 수시에서 끝내자. 그럼 우리가 향후 앞으로의 학업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시에서 대학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수시에서 대학을 못 가는 이유는 정시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정시에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학습의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 그리고 남은 200일 교과의 시간도 결과적으로 재수생들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수능이 일주일이 연기가 되어지든 보람이 연기가 되어지든 보름이 모두 다 재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길게 입시를 내다보는 것보다 짧게 승부를 보시는 게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끝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재수생들이 재학생에 비해서 매우 유리하다는 상황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었지만 올해는 더욱더 그게 운동장이 기울어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재수생에게 유리하다면 수시는 재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제시가 되어졌었던 학생부 종합정원의 공정성 강화라든가 고교 서열화 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시의 입시 시장의 판을 조금 더 흔들어 놓으면서 재학생들에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재학생은 반드시 수시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3학년 1학기까지가 우리가 학생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3학년 1학기 학생부에서는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독서 활동, 리더십, 봉사, 행동 특성 및 종합기간이나 진로 희망사항 같은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기재가 되어질 텐데 3학년 1학기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학교생활 학생부 교과 성적뿐이에요. 학생부 교과 성적.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5월 20일 학교를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5월 시험 봐야 되지, 6월 시험 봐야 되지, 7월 시험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그러면서 학교 활동을 진행을 하다 보면 종전처럼 정상적인 동아리 활동과 가열 동아리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독서 활동과 같은 활동들이 기재가 되기도 어렵고 활동을 하기도 어려워요. 설령 기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기재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3학년 1학기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나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장을 고려하면,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왕성한 활동과 교내의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생부 교과 성적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는 것도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가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2.5였어.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2.5에서 1.5로 올라가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 이 내신 성적이라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의 내신 성적의 연결선상에 대부분 다 있죠. 그렇죠?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는 거죠. 대부분 그냥 성적이 1.8이었으면 1.7에서 1.9 사이에서 낙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변동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사실 1.7이냐 1.8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성적대에서는 비교과나 전공 적합성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의 의미는 크다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크지도 않아요. 왜?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은 바로 의대 합격이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이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입시에서 가장 어려운 점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수능 최저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의대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점은 꼭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올해 입시에서 특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3학년 1학기 때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그럼 3학년 1학기 때 내신 공부부터 여러 가지를 하겠죠. 자,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동아리 활동과 자율 동아리를 3학년 1학기 때 하겠죠.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를 제대로 하는 학교는 별로 없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동아리 활동, 자율 동아리 엄청나게 많이 했다? 라고 적어도 신뢰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동아리 활동 자체에 시간이 나오기도 어려워요. 두 번째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 능력의 특기사항은 물론 기재하는 내용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학생이 해당 교과목에 대한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가장 많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탐구 보고서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5월 20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성해서 기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작성해서 기재해서 넣은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학기 학생부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 평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평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처한 학습의 어려움들을 고려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처해져 있는 학습의 어려운 점들을 고려해서 3학년 1학기에서의 학생부에 대한 평가 비중을 낮춘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쓰기도 어렵고 써도 종전처럼 가치가 드러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독서활동, 당연히 리더십은 활동하기도 어렵죠. 봉사시가 나오기도 어렵죠. 현실적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그냥 객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진로 희망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우리는 지금 다 공부를 해요. 공부를. 왜? 공부를 하냐면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학교 내신 성적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올려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수시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불과 한 100일도 안 남았고 지금부터 수능까지 남아있는 시간도 한 20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이 200일이 내가 아침에 8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12시까지 꾸준하게 재수생들처럼 공부하는 100일이나 200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보냈었던 100일이나 200일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불안한 100일과 200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우리는 현재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신 성적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성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뭐에 있냐면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공적 합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중요한 점들은 학업적 능력이 높다고 해서 대학에 붙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도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과 성적 플러스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 그리고 지원 학과의 적합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원서를 쓰는데 어떤 학생의 내신 성적이 1.7이야? 어떤 학생의 내신 성적이 1.9야? 그럼 누가 붙을까요? 1.7이 붙나요? 아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1.7이 1.9보다 나은 성적이면 맞지만 내신 성적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는 전형이 아니고 출신고등학교의 프로파일이라든가 내신 성적이라든가 수상 경력이라든가 비교과 활동 그리고 지원한 학과에 어떤 적합성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공 적합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지만 그거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학생부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이 학생이 실제 어느 정도 대학에 원서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어떤 학과에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하셔야 되는 것은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는 쪽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서부터 이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대학에 붙고 떨어지고는 단지 내신 성적이 좋아서 아니면 수능 체제가 충족이 안 돼서가 아니라 결국 해당 학과에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의 얼마나 전공 적합성이나 우수성이 연결되느냐가 핵심인데 그것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입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학생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커다란 그 약점은 바로 뭐냐면 이거죠. 가장 커다란 약점은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제일 중요한 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은 파이널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는 과정들이 중요한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없는 건 뭐냐면 본인의 현재 실력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해가 없고 두 번째는 향후 체계적인 입시 과정, 파이널 과정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들으시면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인데 결국 입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입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본인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없어. 분석이 없다 보면 원서 지원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원서 지원이 상향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서 지원이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실전 파이널 과정들을 충실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 노력한 만큼의 점수 결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입시에서 제일 불안한 요소는 바로 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내용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되게 불안전하고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럼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건 첫 번째 뭐냐면 공부해라. 공부해서 실력을 올려야 된다. 불안해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해라.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정시는, 수능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수능 점수 올라가면 대학 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시는 그렇지만 수시는 내신 성적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거나 학생부 교과라 하더라도 면접을 보는 전형들에서는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1.7인 내신을 1.5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지만, 그거 못지않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 또는 비교과 활동, 학생부의 전반적인 우수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는 지원할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와 어떤 전공 적합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리고 남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성적을 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대학을 간다면, 이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학업을 해왔었던 부분들을 좀 더 체계화시킴으로 인해서 입시에 최적화시킨다 라는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3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게, 누구나 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내신 열심히 하고 학교 가면 모두 열심히 하고 하지만 과연 올해 입시가, 또 대학 입시라는 게 단지 성적이나 지표를 올린다고 해서 대학을 가는 입시가 아니거든요. 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수능 체제의 충족 못지않게 제일 중요한 게 지원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 남지 않은 수시 전형에서 이 부분을 꼭 반드시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고민하시게 되어진다면 올해 입시, 특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입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수생들에게 꼭 유리한 입시는 아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현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불안한 마음에 그냥 내신 대비와 수능 준비를 영혼 없이 막 공부에 몰두하는 것보다 현재 어떤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되는지 꼭 이해하시면 커다란 입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